네, 현재 삼성전자는 30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장중 저점 3.5% 약세에서 현재 2.82% 상승 반전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7,863선입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823선까지 내려왔다가 현재는 842선까지 되찾으면서 마이너스 2.75% 기록하면서 낙폭 줄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라는 점, 낙폭 줄이는 흐름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금요일 시장 정리하면서 다음 주장 전략 챙겨드릴 텐데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만약 뭐 오늘 반등에 성공하고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의 어떤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이런 좀 하락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재료에는 이 정도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시장이 가늠할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었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다음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전자닉스에 뭐 이제 뭐 재료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먼저 맞았던 이제 이런 좀 조정도 좀 있었기 때문에 완연하게 좀 반등의 추세로 뭐 좀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밸런싱을 뭐 징글징글하죠. 리밸런싱이라는 이제 이런 단어가 언제 어디서 얼만큼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좀 매물을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따른 그런 우려가 상당히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환율도 이제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1,500원대에서 과연 밑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고착화되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내에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좀 재료들을 소화하는 와중에 이제 어제 또 메타의 또 좀 뭐 딴지가 또 한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곡된 이제 그런 좀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어쨌든 오늘은 반등의 첫날 바닥을 만들어내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뭐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들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반등의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극단적인 쏠림이 다소간에 완화될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정도가 조금 덜할 뿐이지 쏠림을 아예 그냥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증권사에 있다 보면은 개인 고객들도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코스닥이나 주도주가 아닌 종목도 마이너스 40% 50% 빠졌는데 네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뭐 30% 이상 빠졌다면 굳이 이쪽에서 버티는 것보다 이쪽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매매가 또 일어나는 걸로 좀 봤을 때 시장의 관심은 여기에서 이게 좀 정도의 차이일 뿐 뭐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본적으로 AI 인프라에 속하는 뭐 반도체 또 뭐 전력, 에너지 뭐 이런 쪽의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동성의 가늠을 저는 이제 거래대금에서 좀 찾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래대금을 한번 이제 보시면 5월달에 이제 뭐 굉장히 쏠림이 좀 심했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양대 시장을 합치면 거의 80조에서 90조에 가까운 그런 좀 거래대금이 5월달에 평균적으로 좀 잡혔어요. 근데 어느덧 코스피는 지금 40조대 그리고 코스닥은 7조, 8조 이런 정도의 수준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이제 수익 난 분들은 그래 뭐 어디까지 빠지냐 한번 보자라고 버티고 있다는 거고 손실 나신 분들도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코스피에서 매도 자금이 코스닥으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네. 단기적으로야 조금 이제 그래도 순환매가 도나 이제 좀 온기가 확산되나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또 반대의 현상이 나오면 언제라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금이 빠져서 들어갈 수 있는 또 쏠림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른 주머니 왼 주머니 여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저는 무조건 이제 신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신규 자금이 코스닥을 이제 우호적인 이제 그런 생각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인책이 어쨌든 이제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좀 나와야지만 근본적으로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잡히면서
지금 어떤 좀 좋지 않은 수급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코스닥의 목표치는 저는 뭐 7월 달에는 뭐 1000에서 1050포인트 정도 잡고는 있는데 그 이상을 바라보려면 역시 좀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표로 하는 이제 코스피 시장은 뭐 전 7월은 한 9,000포인트 정도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실적 시즌을 우리가 예상보다 좀 더 좋게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SK 하이닉스의 ADR이라든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어떤 신뢰성을 줄 만한 이제 그런 수준에서 시장이 소화할 만한 수준에서 매도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온다면 저는 뭐 어렵지 않게 9,000포인트 정도는 7월 달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또 프리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섹터들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는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고 하반기도 더 그럴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뉴욕 시장에서는 반도체 팔고 소외줘가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또 만스피 가려면 반도체가 안 도와주면 그렇죠. 안 되는 장이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기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아무 얘기가 안 될 수준으로 지금 뭐 시장에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뭐 일부 뭐 뷰티, 그러니까 화장품 쪽이나 혹은 또 금융지주 뭐 이런 쪽으로의 강세가 조금 이제 분산되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뭐 시장의 중심이 제대로 잡히고 너무 쏠리지만 않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야지만 시장이 또 방향성을 되찾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이런 변동성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또 이런 좀 주도주 쪽으로 가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좀 수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변동성에 묻히긴 했는데 아직 이 재료가 다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이 재료가 다 주가에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좀 뭐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듯이 이제 양대 반도체 총수와 함께 좀 프로젝트를 좀 구성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좀 뭐랄까 좀 정치색이 짙은 이제 이런 보도자들이 정말 자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몰되신 분 그리고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도 좀 헷갈리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투자의 규모랑 시기랑 뭐 대상 효과 이런 것들만 우리는 매매나 또 투자를 할 때 생각하시면 되지 너무 이렇게 정치 논리에 이렇게 좀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생산 거점을 미국과 굉장히 줄다리기를 오래 했을 걸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 어떤 이제 큰 폭의 그런 좀 투자로 결정될 수 있었던 국내의 증설이 결정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면 국내에 증설할 수 있게 미국에서도 동의를 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생각보다 더 심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럴 거면 빨리빨리 생산이라도 해서 부족하지 않게 공급이라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좀 기저에 깔려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나온 또 이제 뭐 메모리 3사가 담합을 했다든가 애플이 뭐 창신 메모리 중국 쪽에 뭐 메모리를 받아갈 수 있게 뭐 이렇게 뭐 미국 정부에 뭐 요청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면 반도체의 악재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도 결국에는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이런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귀결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었던 메타도 뭐 저는 좀 어이가 없는 이제 그런 좀 얘기였는데요. 뭐 컴퓨팅이 남아돈다, 캐펙스를 줄인다,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불과 5월 초에 메타가 했었던 캐펙스 증설을 좀 놓고 보신다면 어제 일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었는데 시장이 너무 이제 고점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좀 발작을 일으켰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시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쪽에도 굉장히 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오늘 좀 낙폭을 많이 줄여내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뭐 두 자릿수 하락이 지금 뭐 약 보합까지 좀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 나오면 소부장 얘기 말씀드릴 때 수도꼭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이제 전방위 업체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증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돈의 물줄기를 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이런 좀 반도체 소부장이 제법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메가 프로젝트가 이렇게 좀 돌아갈 경우에는 전체 규모는 거의 뭐 200조에서 300조 정도의 규모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간이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 그런 기간이긴 합니다만 소부장 업체 전반적으로는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옛날에 수도꼭지를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펌프를 돌려야 될 정도의 또 증설 자금들이 소부장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변동성 구간만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난다면 다시금 예전의 속도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본다면 뭐 반도체 빅2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변함없이 뭐 그 표현 제가 자주 쓰잖아요. 뭐 주식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두 개 한 절반씩 하셔가지고 딱 묻어놓고 뭐 내년 3.1절 정도 아니면 올 연말 정도에 오픈을 하셔도 적어도 시장에 어떤 소외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반도체 소부장을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일이 장비들 뭐 또 반도체 8대 공정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장비가 얼마에 투입되고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야 되고 언제 또 얼마에 또 납품이 될 것까지도 추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소부장의 투자는 지금 정도의 가격대고 지금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소부장을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ETF들이 여러 개 좀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소부장을 공략하시는 방안이 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변동성도 줄이고 뭐 중장기 수익률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빅2 전자닉스는 여전히 변동성만 이겨내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면 순항을 할 것이다. 그리고 소부장도 좋을 것인데 여기는 특정 종목으로 가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소부장 ETF가 조금 더 효용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병목 현상에 따른 투자 트렌드 이런 부분도 네. 잘 따라가야 되는데 뭐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전력 기기 전선 이쪽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공급이 안 되면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자연스럽게 투자의 패턴의 가장 중심에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네. 지난주에 이제 주간 관심 섹터를 이제 전력기기 말씀드렸는데 주초까지는 잘 올라갔어요. 반도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이제 전력기기 쪽이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주의 대안 역할을 해주면서 나름 좀 잘 버티고 좋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만 어제 오늘 하락이 조금 이제 붉어졌다라는 게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2인자 넘버 2의 위치에서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신뢰성 굉장히 높고 큰 폭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밸류 부담도 낮은 그런 상태고요. 메가 프로젝트 크게 본다면 세 가지죠.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축 중에 하나를 좀 자리 잡고 있고 말씀 주셨듯이 병목 현상 여전히 좀 심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약간 좀 변동성, 좀 하락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다음 주에 만약에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저는 뭐 반도체에 버금가는 그런 속도와 방향성을 다음 주에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강조드린 포인트입니다. 반도체는 저는 어쩌다 보면은 과잉 투자가 언젠가는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과잉 투자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요. 대형 변압기 3사는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그런 병목 현상을 짙게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증설 이후에도 추가 증설을 해야 될 만큼 지금 뭐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대형 변압기 빼고도 제외하고도 송배전 쪽에 어떤 메가 프로젝트 수혜를 좀 살펴보면은 역시 이제 전선 쪽도 또 중소형 변압기, 중소형 전력기기 쪽에서도 충분히 어떤 좀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수출 데이터가 또 증명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 변압기 전선 쪽에서도 2분기 실적 기대해 볼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본다면 이제 전 뭐 원전도 추가로 이제 뭐 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셧다운을 앞둔 원전을 다시 재가동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책 입지 뭐 보조금 생산 단가 이런 많은 것들의 좀 변수들이 이런 좀 신재생 쪽에 좀 복잡하게 좀 얽히고 설켜 있기는 있습니다만 서남권 그리고 호남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이유 자체가 신재생을 통한 전력의 어떤 공급 이런 것들을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신재생 쪽에서도 뭐 저는 뭐 향후 방향성을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서 본다면 시장 반등 단기적으로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역시 대형 변압기 3사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고 이게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뒤에 있는 중소형 전력기기나
전력도 좋게 전선 쪽도 좋게 갈 가능성이 좀 있고 이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난다면 저는 이제 이런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좋은 이제 그런 좀 모멘텀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선호를 본다면 역시 대형 변압기 3사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에 본다라고 하면 SK 이터닉스처럼 이제 전반적인 신재생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전선의 좀 지표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 지표성이 굉장히 짙은 가운전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서 보실 만한 이제 그런 좀 섹터고 종목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런 관심 포인트는 어떻게 찾으셨나요? 네, 일단 네. 뭐 그런 쪽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뭐 네. 따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거와 이제 연동을 지어서 연관지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하락 변동성을 좀 낮춘다고 한다면 저는 피지컬 AI 이 로봇 쪽이 어느 정도 다시 빌드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젠슨왕 CEO의 방문 시기 이때 이제 화제성 때문에 엄청나게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빠져버린 이제 그런 상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상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가서 이런 고밸류 고 멀티플을 가져가는 뭐 바이오나 이런 로봇 이런 쪽에는 좀 치명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현시감을 줄 만한 그런 뉴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한다라는 거 이후에는 사실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냉소가 좀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좀 줄이고 난다라고 하면 저는 휴머노이드 특히 이제 피지컬 AI 쪽에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점점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다시 빌드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밸류체인 확정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에서도 이제 좀 중소형 종목들이 이제 몇몇 좀 눈에 띄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하향 횡보를 저는 충분히 겪었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런 상황은 이제 민감도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작은 재료들이 좀 중첩이 되면서 올라갈 모습이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 뭐 이제 병목 현상까지는 아닙니다만 어떤 이제 부품에 대한 확보가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세 번째 버전이 이제 양산이 확장이 되는데 보통 이제 부품이 한 1만 개 정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정확한 생산량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부품 수급이 지금 너무 타이트하고 부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몇 대를 생산할지에 대해서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뭐 병목 현상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좀 공급의 부족 현상이 나오는 그런 시기에 초입 구간에 나오는 이제 그런 좀 코멘트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좀 빌드업을 해 나가는 데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뭐 현대차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 현대차는 감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단이 좀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선제적으로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60만 원대에서 지금 뭐 40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느 정도 뭐 예상된 수준이 아닐까. 뭐 저는 어제 저점이 현대차의 당분간의 좀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휴머노이드 시장의 패권은 뭐 기능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얼마만큼 이제 마켓시에요,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원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제 그런 결정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쪽에 있는 부품을 조금 견제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를 협력 회사들이 로보틱스의 밸류체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어떤 자동차 부품사들의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우리나라 피지컬 AI의 좀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현대차 자체가 어떤 지표 역할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부품, 뭐 아까 나왔던 그림도 보시면은 좀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정말 핵심적인 부품은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현대차 그룹의 그런 좀 의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부품사의 최일선에 서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소형 단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SPG와 화신전공 같은 종목들이 새롭게 이 로보틱스 파운드리, 로보틱스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표 종목으로 할 것인가 중소형 종목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가시면 좀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로봇 쪽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호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반도체 그리고 AI의 어떤 전력 인프라에 이어서 좀 빌드업을 시작하면서 제법 이렇게 좀 반등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SPG, 화신전공까지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7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잘 또 따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